우리 민족의 자존심 거북선. 이 거북선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부족하나마 연구를 하고 있는 카나다의 한호림이야. 해군 신병 131기. 이렇게 거북선에 같이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들과 같이 16번째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 중세시대의 그 적의 견고한 성을 먼 데서 공격해서 부시기 위해서 대포가 연구 발전이 됐고, 그것이 대포가 이겼어. 그 바람에 이제는 대량 살육 시대가 열린 거지. 근데 당시 대포는 이렇게 총통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이프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올려놓고서는 포가가 있었거든. 오늘은 그 포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병 얘기도 조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거북선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그래. 나는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그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보러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 그래서 이 거북선 대포와 결국 연관이 되는 그 성벽들도 보러 다니는데 그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 그 이탈리아의 남쪽 시실리 섬의 남서쪽 끝에 셀리눈대라고 기원전 무려 628년 그때 건설한 그리스의 식민지 성이 있어. 특별히 이 성벽은 내가 추억에 남는 것이, 난 그때 뭔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성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야, 이 기원전 그 26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성벽을 내가 타고서 이렇게 내려갔구나.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성들을 한번 돌아보자고. 그 서울 한양도성, 그리고 이건 수원 화성성곽, 제일 상태가 좋은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전남 순천이 나간읍성이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성들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이 없어. 성들이 그 내부가 사실 알고 보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 참 엄청난 성, 그거 하면 중국의 만리장성이지. 여러분들도 물론 뭐 가봐서 봤거나 이제 가보게 될 그 중국의 만리장성, 실제로도 그 길이가 그 마일리가 더 돼. 내가 사는 캐나다 횡단거리더라고. 그 기원전 그 진시황이 그 백성들 죽여가면서 이런 성곽을 쌓았다니. 물론 뭐 당대에 다 쌓은 건 아니지만 말이야. 자, 그럼 먼저 우리 서양으로 가서 영국의 이것은 윈저성이야. 그리고 이건 독일 최강의 뉴른베르크 성이야. 그 다음 이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고, 또 이것도 보자고. 이탈리아 나폴리 카스텔 누오보 성곽이야. 그리고 동유럽 크로아티아의 그 드브로브닉에 가면 이런 성이 있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성곽이래. 그리고 참 내가 본 성곽 중에 최고로 오래된 것으로는 이건 그 유명한 신화 그 트로이성의 목마의 현장인 터키의 트로이성이야. 무려 3200년 된 성이야. 저 돌 하나하나가 3200년 전 사람들이 쌓은 거라고. 기가 막히지. 자, 이번에는 멀리 그 중앙아메리카로 가보자고. 우선 멕시코, 거기 유타칸 반도로 가보자고. 이곳에 그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 즉 태양 신전이야. 참 규모며 건축 디자인이 엄청나지. 그리고 이건 그 주변에 성곽이야. 아주 반듯하게 쌓았지. 자, 이번엔 남아메리카로 가보자고. 참 멀지. 남아메리카의 페루 그 쿠스코에 있는 잉카 문명의 성벽이야. 거대한 돌로 쌓은 거로 아주 유명해. 내가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이 뒤에 있는 돌은 무게가 무려 200톤이 넘는다는 거야. 게다가 어떻게 치밀하게 쌓았는지 풀도 잘하지 못해. 스위스함이 칼날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건 역시 그 페루의 세계 불가사의 하나인 마추픽추 산정이야. 정말 감격 그 자체였어, 여기 왔다는 것이. 이건 잉카의 성벽이야.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산 위에 쌓은 거지. 이런 견고한 성곽들을 그 옛날 육탄전으로 함락시키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 그런데
대포가 발명되어 실전에 쓰이게 되니 육탄전 할 거 없이 멀찍이서 대포를 쏘아 성곽을 부시면 됐던 거라. 성과 대포, 그 중에서 가장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터키, 그 왕년에 정말 센 나라였어. 난 그 터키에 갔었을 때 공항에서 내려 이스탄불로 가는 차에서 내다보니까 그 오른쪽으로 그 마르마라 바다를 끼고 들어가는데, 참, 물론 뭐 다들 아시지.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 옛날에 그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다는 거. 길 오른쪽에 옛 성벽이 줄줄이 스쳐가는 거야. 야, 바로 이거지. 이 성벽이지. 세계 역사를 바꾼 1454년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 성을 이슬람의 그 오스만 제국 군대가 거대한 대포로 그냥 쏴서 함락시켜버렸지. 정말이지 대포의 위력을 증명한 아주 여기에 현장이었어. 그러니까 즉 대포로 그냥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그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머 뜨셔라 무서우니까 전부들 서쪽으로, 즉 서유럽으로 다 도망들어 갔어. 그 바람에 서유럽에서는 나중에 르네상스가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그 산업혁명 같은 것이 잉태가 돼서 그 세계 역사가 근대사로 바뀌게 됐어. 이렇게 그 콘스탄티노플 전투 이후 견고한 성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대포 시대가 됐단 말이야. 대포가 너무나 무거워서 운반에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그동안의 기술도 발전했고, 그래서 대포가 조금 경량화되면서 대포를 포차 위에, 그러니까 수레 위에 얹어 갖고 다니고 그걸 말이나 사람이 끌고 다니게 됐어. 이것이 그 베스트셀러 대포, 암스트롱 대포의 그 10분의 1로 만들어진 모형이야. 이것도 아주 명품이고, 또 이런 거 수집하기 좋아하는 나한테는 아주 이게 보물이라고. 자, 이렇게 포차 바퀴도 굴르고, 그리고 각종 기능도 그대로 다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숟가락 같이 생긴 거. 여기다가 화약을 담아서 여기다 화약을 넣는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나중에 이렇게 다진다. 그리고 나서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발사한다. 자,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건 내가 그 중미 카리브해의 그 쿠바의 수도 아바나 요새에 있는 걸 가서 보고 촬영한 건데, 그 19세기 스페인 대포야. 정말 무식하게도 크지. 그런 김에 하나 더 보지. 이거 역시 아바나 요새에 있는 건데, 앞서 본 거보단 좀 작지만 포신 무게만도 2톤이 넘는 대포야. 소형 승용차 무게가 1톤인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디 그럼 그런 김에 이런 것도 좀 봐두자고. 이건 내가 저 러시아 모스크바 그 크렘린 궁전에 갔을 때 그 정원에서 본 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캐논이야. 이건 뭐 직경이 89cm나 되니 뭐 엄청난 거지. 근데 이 대포에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 뭘까? 한 번도 안 쏴봤다는 거. 즉 그 황제의 위험을 과시하느라고 만들어진, 사실은 그 기능은 있지만 순폼이었지. 그런 육상 대포의 위력을 해상 전투에 이용하느라고 함선에 설치하게 됐는데, 이렇게 대포를 함선에 설치하게 되니까 포차는 필요 없고 포가만 있으면 됐다고. 오늘은 바로 거북선에 실린 포가 이야기야. 우선 옛 대포들의 포가들을 한번 보자고. 이건 세계적인 명품 군함 미국 동부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 즉 가장 오래된 현역 군함 컨스티튜션호의 대포 포가야. 구조를 잘 받아요. 잘 봤어요? 이런 걸 볼 때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우선 포신이 포가 위에 거의 수평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굵은 밧줄로 포가를 선체에 묶어 놓은 거. 이런 걸 봐둬요. 이건 역시 미국 동부 보스턴시의 그 국립역사공원 야외에 전시된 미국 함선에 설치됐던 포가야.
대포가 무지막지하게 크지. 이런 건 포신 무게만도 약 1.5톤이나 나가. 말도 못하게 무거운 거지. 그러니까 포가도 그걸 견디느라고 보다시피 보통 육중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건 18세기 영국의 그 유명한 캡틴 쿡의 군함 엔데버의 그 포가야. 이건 내가 이탈리아의 그 콜럼버스 고향 제노바에 갔을 때 거기 부두에 있는 해적선을 만나서 들어가 본 거야. 자, 포가를 잘 봐요. 자, 이렇게 중세 서양의 대포와 포가들을 둘러봤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그 각처에 있는 그 모형 또는 보건거북선들의 포들을 돌아볼 차례야. 이게 1980년 우리나라 최초로 해군사관학교에서 복원한 1호 거북선이야. 그 포가고, 차차 말하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유치한 구제일 수가 없네. 이건 2차로 1999년에 건조한 해군사관학교 거북선이야. 이게 포가인데, 아니 왜 대포를 바닥보다 높게 이렇게 좁은 단 위에 올려놓고 쏘나? 그래 한번 쐈다 치자. 당장 뒤로 굴러떨어지게. 그럼 보건거북선이 맏형님이 이 정도라 치고 다른 거북선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자고. 이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안에 충무공 이야기관에 있는 모형 거북선의 포가야. 완전 장난감이지. 귀여울 지경이야. 우리나라 그 모형 또는 보건거북선들의 그 포가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해군사관학교 것을 본따 가지고 요만한 괴짝에다가 달랑 포신만 넣어놨어. 그리고 거기다 바퀴도 또 달아놨어. 바퀴? 그 얼핏 보면 그 말이 될 것 같지. 바퀴는 유럽형 아주 큰 대포의 포가에서나 필요한 거야. 서양 대포들은 무게가 1톤 이상도 나가고 그러니까 뒤로 밀릴 때 그리고 발사한 후에 포구를 쑤셔서 청소하고 또 화약과 포탄을 넣은 다음 도로 원위치로 옮긴다든지 할 때 당연히 바퀴가 필요해. 얼마나 무거운지 잡아 끄느라고 복합 도르래까지 설치되어 있어. 이 그림을 보시라고. 하도 무거우니까 복합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걸 끌고 있지. 이건 그 경남 통영에 있는 그 보건거북선 안에 있는 현자 총통이야. 그 총통이래야 무게가 54kg 내외야. 이 정도 포가는 그냥 화포 요원들이 그냥 손으로 밀고 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더 나아. 차라리 바퀴가 없어야 꽝 하고 발사할 때 반작용으로 밀리는 거를 그 미끄럼 마찰을 크게 해서 좀 더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오히려 있다고. 참고로 이건 일본에서 그려진 임진왜란 그림 속의 조선 판옥선의 포가 그림이야. 포가의 구조는 잘 못 되어 있더군. 다만 여기서는 그거 말고 보시라고. 바퀴가 있나 없나만. 우리나라 그 모형 또는 보건거북선들의 포가들을 보면은 이런 또 황당한 문제가 있네. 간단하게 말해서 너무나 작게 만든 거야. 이 무릎팍 높이에도 미칠까 말까 해. 그러니까 그 포구하고 포탄이 나가는 포열하고 높이가 안 맞는 것도 있어. 만약 이대로 쏜다면 어떻게 되겠어? 대래 우리 거북선 다 깨지고 난리 나겠네. 그러니 이렇게 화포수가 엉거주 주음하고 쭈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포강을 청소하고 화약을 넣고 포탄을 넣고 밧줄로 무는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 컴컴하고 파도로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거북선 안에서 그 분체로 다투는 전투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포가도 있더라고. 포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완전 코미디야. 포열 높이에 맞추어 제작해야 되는데 포가가 너무 낮아서 포열에 포구가 닿질 않게 되니까 포가 아래에 다시 받침대 같은 걸 더 만들어서 받쳐 놓은 거지. 그러면 그나마도 이 포가의 바퀴는 어디서 굴른다는 거야? 바퀴를 떼어버리든가 꼭 달고 싶다면 아래 받침에 달든지 해야지. 포가는 인간공학 같은 어려운 용어도 필요 없어. 당연히 화포수가 발사 작업을 하기 좋게 포가를 최소한 높이라도 이 정도는 높여놔야 제대로 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정말 물리학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가 서양의 포가들에서 보듯이 그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해서 그걸 억제하느라고 포가를 묶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보건거북선이나 박물관 등에 있는 모형거북선 모든 걸 다 가봐도 이건 묶어놓은 게 없는 거야. 원래 대포를 발사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뉴턴의 제3법칙, 꽝 하는 순간 대포가 확 뒤로 튕겨나가지. 즉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을 이기기 위해서 서양의 포가들처럼 모두 튼튼한 밧줄로 그걸 묶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질 않단 말이지. 그냥 달랑 괴짝에다만 넣어놨어. 그냥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괴짝 위에 하얀 끈 같은 것은 밧줄이 아니고 그냥 형식으로 포하고 포가끼리 엮어놓은 것이지 선체에다 묶어놓은 게 아니야. 이런 괴짝형 구조로는 한 방만 쏘면은 그 순간 포가며 대포가 뒤로 날아가서 뒤에 있던 수군 죄다 죽거나 다치고 거북선 선체 파괴되고 난리 나는 거지, 난리.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라도 묶어놔야지. 물론 뭐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평가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뭐 훈수두긴 쉽지.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포가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 다음 시간엔 여러분과 내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오늘 그 포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대포와 성경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내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고마워요.